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이 가뜩이나 고물가로 장보기가 겁난다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배, 사과 이런 과일값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시금치, 상추, 배추 같은 일부 채소류 가격 역시도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게 특히 석유 가격이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체감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석유 가격 같은 경우는 중동 정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을 통제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밥상 물가, 외식 물가 안정에 정말 정부가 총력을 지금도 기울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지금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이진숙 위원장 탄핵 폭주에 맞서서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는 건 방송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 통신 문제도 다루는데 지금 길게는 6개월까지 보통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이 마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우리가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죠. 2부에서는 파리올림픽에 관한 소식,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와 또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죠.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고요. 3부와 4부에선 이번 주 승부,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8월 2일 금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또 저도 믿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2번 출연하는 이우영입니다. 예, 이제 점점 슬슬 밀고 들어와요. 네. 조심하십시오. 글쎄 말이에요. 네. 이게 좀 나도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왕건도 궁예 아래 있었고 이성계도 고려의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위화도 회군, 네. 그 위화도가 지금 완전히 물에 잠겼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홍수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그러는데 북한이 그 지원을 받아줄지는 모르겠어요. 받아줄 거가 그 지원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그쪽 분들이 아니어서. 그쪽 분들. 근데 이게 이 북한 사람들이 아마 안 받아들일 확률은 높은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참, 집에 가면 뭐 해요 보통? 네?
집에 가면 뭐해요? 퇴근하면요? 퇴근하면 누워 있죠. 누워 있어요. 현대인들 대부분이 집에 가면 누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 누워 있는데 그 집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대요 수시로. 원래 집은 집에 있어도 가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어 네. 하는 거고. 혹시 어디 좀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받아봤어요? 아니요, 그 밖에 물어보시면 아마 네. 대부분 저랑 비슷한 대답을 할 겁니다. 집에 가도 집에 가고 싶어 한다. 네, 집에 여러분- 있어도 집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물정공사후 샵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그래요. 뭐 집이라는 거는 언제든 좋은 거죠. 근데 집에는 누가 없어도 집이 좋죠. 근데 집에 누군가 있으면 더 좋죠. 괜히 동물 안 키우잖아요. 괜히 홈 스윗 홈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스위트 홈은 지금 OTT에서 3편까지 나온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보지 않고. 저도 그건 안 봤어요. 제가 네. 크리처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집이라는 거는 그래서 참 중요한데 동물 안 키우죠 집에서. 네, 네. 저 하나로 족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동물 키우면 이 네. 집에 가서 동물이 있으면 또 굉장히 좋아요. 저도 키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고양이 같은 저 하나 경우는. 보살피기 벅차서. 고양이는 그렇게 손은 많이 안 가요. 근데 고양이는 진짜 이 뭐 길고양이든 뭐 아니든 하건 굉장히 이 애착이 많이 가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고양이보다 더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존재가 저희 집에 있어서. 그래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렇군요. 고양이 별로 안 까탈스럽지 않아요? 네? 까탈스럽지 제가 않아요? 까탈스럽다는 네, 말씀.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의 자학에 관한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25만 원 지원법 관련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가 오늘까지 이틀째 이어졌었죠. 이 관련 소식들 다뤄드릴 텐데 시간 순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섰던 박수민 의원이 무려 15시간 50분 동안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어제 오후 2시 54분에 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서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하고 다음 찬성 토론 주자로 예정된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오늘 오전 6시 44분에 반대 토론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대단해요. 네, 단상에서 내려올 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격려의 박수가 이어졌고요. 심지어 사회 중이던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장 긴 발언을 기록한 인사가 박 의원 전까지는 같은 당의 김용태 의원인데요. 지난 29일 방송 4법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13시간 12분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같은 당의 김상욱 의원도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현금 살포 법안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법안이 아니다. 이 땅에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헌법의 가치를 파괴한다라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한편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은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선거용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총선 즈음에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심성 공약과 정책을 남발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상정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곧바로 의원 187명의 찬성으로 종결안이 통과가 됐고요. 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21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합니다. 결국 단독 처리가 됐고요.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다시 한번 거부권 행사 방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조금 전에 앵커께서 속보로 다뤄주셨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또 하나 돌았는데요. 프로야구 LG하고 롯데 울산 경기가 폭염이 취소됐답니다. 이게 KBO 리그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덥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더위에 특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좀 약속이 있어 저녁 먹고 늦게 택시를 타고 들어갔는데 우리 택시 기사님께서 저희 방송을 계속 듣는다. 7068님이거든요. 7068님이 아니라 7068번을 모시는 택시 기사님인데요. 제가 어제 감사하다고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말 아주 귀중한 청취자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정말 잘 왔고요. 또 오늘도 지금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필리버스터요. 네. 필리버스터 이게 사실 요새는 이게 큰 문제도 아니 맨날 하는데요.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탄핵. 이 탄핵이 거의 일주일에 한 개 정도씩 발의가 되거든요. 그거 맨날 하죠. 그다음에 또 뭐 하죠? 청문회 맨날 해요. 근데 청문회 맨날 하는 청문회는 들어야 되는데 자기네가 얘기만 하는 청문회 맨날 해요. 이것도 거의 이제 습관이 됐고 필리버스터도 습관이죠 뭐.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지금 25만 원 그 현금성 이 지역화폐 지원한다라는 거 지원법이라는 거 이게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것을 모르고 이걸 통과시켰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당연히 이걸 하죠. 근데 제가 민주당한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경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 현금성 이런 상품권 같은 거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사례가 세계에 있었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 안 좋다 그렇게 막 돈 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만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세지면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면 또 금리 올리고 금리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 금리 높은 이유도 사실은 코로나 때 이 돈을 많이 풀었던 것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돈 풀면은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 올라가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거기에서 실제로 쓰인 거 3분의 1도 안 돼요. 그 돈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식의 어떤 거부권 행사를 분명히 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통과시키는 것. 이거는 저는 아주 문제라고 생각해요. 협의를 좀 해야죠. 우리는 하면 당신은 거부권하고 당신이 거부권 행사하면 뭐예요? 불통이지만 더 강화되고 그래서 더 정권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공당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 가지로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안 의결에 대해서 반헌법, 반법률적 행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면 이거는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대통령실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탄핵이 이게 이제 기각이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탄핵 줄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탄핵 절대로 안 줄어요. 계속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답답하겠죠. 국민들도 한심하거든요. 근데 이거 도대체 이 무한 탄핵을 언제까지 할지 난 진짜 궁금해요. 자, 다음 소식 얘기해 보죠. 네, 자 다음 소식은 국민의힘 관련 소식입니다. 정책위의장 관련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오늘 공석인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을 지명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밝혔죠. 하루 만에 인선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임명직 당직자들을 상대로 일괄 사의 표명을 요구한 데 부응한 건데요. 그제 사의를 표명을 요구한 데 부응한 건데요. 친윤계로 분류되는 전 정책위 의장,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그거 한번 기자간담회. 발음해 보세요.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해보세요.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네. 신경 많이 썼습니다. 기자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측에서 사임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선출된 후임 정책위 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있을 지방선거, 3년 후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왜 한동훈 대표는 언급하지 않았나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 1년인 정책위 의장은 당헌상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대표가 임명을 합니다. 한동훈 원내대표는 원내 소속 의원들을 지휘하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어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앞서서 말씀드린 김상훈 의원을 차기 정책위 의장에 지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직 인선이 완료가 되면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당으로 체질을 바꾸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최고위원 구성원 중 의결권을 가진 9명 가운데 5명이 한 대표가 임명했거나 친한계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한동훈 지도부 출범 이후 9명의 최고위 중 친한계가 이제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최상병 특검과 같은 뇌관도 있어 보이는데요. 강승규 의원의 경우에는 이 한 대표가 이야기한 제3자 특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당과 관련한 전국 현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에 의한 최상병 특검법은 제가 볼 때에는 대통령도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단지 그 최상병 특검법 말고도 지금 대통령실과 여러 면에 있어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있잖아요. 여론과의 눈높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전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에 대한 반응성인데 이게 반응성도 낮고 그리고 이게 또 반응을 하려면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속성도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여당, 정당은 뭐냐면 여론의 최전선에 있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당연히 여론과의 눈높이를 잘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여론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은 여론의 반응성이 제가 볼 때는 높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 있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게 하나의 불협화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그래도 친한계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음번 선거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지율 이런 면을 봤을 때에는 저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치를 고집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여야 정치인들이 전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고집은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이다 어쩐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청취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 게 한마디 있습니다. 이념이 권력을 잡으면요. 이념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념적 잣대로 지금 뭐를 바라보고 이러실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물가 관련된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넉 달 연속으로 2%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물론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으로 석유류 가격은 2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114.13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6%가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1월 2.8%에서 2, 3월에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부터 다시 2%대로 내려앉았고요.
6월에는 2.4%까지 떨어지면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품목별로 따졌을 때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5.5% 상승했는데 축수산물에 비해서 농산물이 9%로 상승을 많이 했고요.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과 등 과일 가격 강세도 계속됐습니다. 배의 경우에는 154.6%가 올랐다라는 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어느샌가부턴가 사과 안 사 먹고 있고요.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폭우를 비롯한 기상 상황 영향으로 생육주기가 짧은 채소류 가격이 전월보다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추, 시금치, 배추 등 채소류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라고 하고요.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서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 3% 상승했다고 하고요.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7.7%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로 전월보다 소폭 오른 가운데 한국은행은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중동 정세 악화, 기상 여건, 환율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봤는데요. 네, 이 관련해서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아마 정부가 굉장히 잡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여름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예를 들면 지금 폭우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둘째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동 정세가 이제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것에 의해서 이걸 물론 정부가 대비를 잘 해야겠지만 이 이유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그 돈을 자꾸 이제 걷어 들어가는 시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긴축 재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이 정도 선을 유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이제 또 중동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이란에 체류 중인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폭발물에 의한 암살 이러한 것에서 이란은 복수가 우리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하반기에는 좀 둔화가 여름 지나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하지만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뭐가 있어요? 대선이요. 미국 대선. 미국 대선. 네. 아주 정치적으로 변했어. 추석이 있잖아요. 당연히 정치 얘기 물어보신 줄 알았어요. 아유, 네. 참 대선. 나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그 대선이 아니라 추석도 있고 하니까 그때 어느 정도의 물가를 잡으려고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자, 오늘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이유영 아나운서가 기다리는 순서죠. 이유영의 정면 스포츠. 네. 예. 오늘 근데 이게 좀 불공평이 두 번씩이나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복잡하게 해도 돼요. 네,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이제 올림픽 두 번째 올림픽 메달까지 지금 1승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소식인데 어제 8강전 많은 분들이 진땀을 흘리시면서 보셨을 텐데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일본의 히라노 미우에게 진땀승을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지금 첸멍과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저 일본 선수는 뭐 땀이 너무 나가지고 옷 갈아입는다 그래서 10분 동안 나갔다가 들어왔다며요. 네? 네. 야 진짜 그거는 좀 매너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신유빈 선수가 이기던 흐름을 딱 끊어놓은 거예요. 아 진짜 좀. 하지만 이기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이기면 되는 거라서 예. 우리가 근데 이겼기 과정도 중요한데 네. 일본 선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에서는 우리끼리 집안 싸움이 있었는데요. 김원호 김원호 싸움이 살벌하더라고요. 네, 김원호 정나은조가 결국 서승재 최유정조를 꺾고 이제 은메달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메달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김원호 선수의 파트너인 김나은 선수, 신유빈 선수와 마찬가지로 합법적 병역 브로커가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뭐 탁구 그러니까 4강전 하고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어떻게 돼요, 스코어가? 지금 이 경기 이외에도 사격 여자 25m 권총 예선에 김예지 선수와 양지한 선수가 출전을 해 있고 또 골프 남자 스트로크 플레이 2라운드 김주영 안병훈 선수, 사격 남자 스키트 예선 1일차 김민수 선수가 경기를 소화 중이고요. 탁구 여자 단식 준결승의 경우 신유빈 선수가 출전 중인데 현재 스코어 2대 0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신유빈 선수가 또 아주 똘똘해요. 네. 뒷심이 있을 테니까 그건 좀 지켜보면 되고요. 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뭐 이어서 우리가 스포츠 소식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볼 테니까요. 오늘 이우영 아나운서는 여기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앉아 있어요. 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의 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어디까지 왔을까? 새로운 에너지 세상, 미래의 에너지 만드는 한수원. 어디까지 왔을까? 행복한 에너지 세상,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한수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함께. 이 캠페인은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함께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이걸로 해주세요. 아빠, 이번 연말 정산은 제가 책임질게요. 사장님,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아유, 고마워요. 또 와요. 소득 공제도 받고 장바구니도 두둑하게 채워가네.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아요. 가맹점도 현금 영수증 발급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제 눈치 안 보고 현금 영수증 해도 되겠어요. 쓰는 만큼 돌려받는 현금 영수증처럼 의로운 소비생활. 현금 영수증으로 함께하세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입니다. 진짜 오셨네요. 의사가 설마 와주실까 했는데.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로 거동이 어려워지신 김성규님. 병원까지 못 오셔서 병원이 찾아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진료와 치료는 물론 식사, 복지 서비스까지 연결해 드렸는데요. 김성윤님, 좀 나아지셨나요? 아, 그럼요. 집에서 병원처럼 치료받는데.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면 병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기도민 누구나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031-120에 문의하세요. 경기도.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그 올림픽에 대해서 정말 깊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요.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뭐 좀 바빠서 나오고 싶지는 않았는데 나온 이유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도와주려고. 네. 아, 그게 또 계속 있어요. 아까 나가는 줄 알았더니 우군을 얻었습니다. 아까 나가는 줄 알았더니 계속 있어요. 저 이 방송 들으면서 문자 막 보내고 싶었어요. 뭐 신희 교수 너무 구박하고 그래가지고 든든한 우군을 얻었습니다. 예. 야, 우군 정도가 아니네요. 그러네요. 네. 보호자네요, 보호자. 아니, 이번에 우리가 지금 6개인가요? 금메달? 금메달 6개입니다. 야, 금메달 6개. 원래 5개가 목표였죠. 예, 체육회가 제시한 목표는 금메달 5개였는데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입니다. 그런데 네. 현재 7위인데 좀 초반에 놀라웠죠. 전 2가지 점에서 놀라웠는데 우리가 한때는 1위에 오른 적도 있어요. 맞아요. 일본하고 공동 1위 한 적도 있고. 근데 한동안 와, 동북아 3국, 중국 1위, 일본 2위, 우리 3위, 한중 1위 그 3위 안에서 계속 놀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일도 있구나. 이거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7위고 금메달 6개인데 자, 저 퀴즈 한번 낼까요? 예. 자, 우리나라 이번 파리 퀴즈. 아니요, 교수님에게. 교수님에게. 대답 못하면 안 돼요. 제 편입니다. 예. 평론가님 제 편입니다. 신희 교수님 뭐 평소에 뭐 아는 거 많다고 자랑하던 이런 데제 피하시고. 자, 우리나라가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첫 번째 메달을 따낸 종목은 예. 종목은 세 개 중에 하나. 가만히 있어. 우리가 무슨 민족이죠? 배달의 아니요. 양국이 아니라 사격이요. 맞습니다. 그죠? 사격인데 우리나라 그 금메달 6개인데 사격에서 금메달 2개, 펜싱에서 2개, 네. 양궁에서 2개, 네, 우리 활총칼. 와, 대단한 투쟁이 민족이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올림픽만 보는 외국인은 한국인을 보면서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죠. 이제 여자 권투에서도 금메달을 따면 진짜 이거 완벽한 조합이죠. 이매지 선수 네. 동메달 확보했는데 예, 그 금메달까지 따면 진짜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그 완벽합니다. 태권도 추가하고.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그렇죠. 그 자꾸 네. 배달이 나오는데 네, 안 그게 됩니다.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양궁 뭐 이런 것도 물론 잘하지만 그 탁구도 잘하면은 지금 2대0이라고 그랬죠. 네, 지금 현재 스코어는 2대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지고 있죠, 신유빈 선수가. 네. 치고 있죠. 아까 여자 단식 4강전 중국의 첸멍 선수에게 신유빈 선수가 게임 스코어 2대0으로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자, 응원 부탁을 드리고요. 신유빈 선수 도쿄올림픽 때도 출전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좀 10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본 느낌은 완전히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피지컬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 중에도 계속 먹고 바나나 글쎄요. 먹고 뭐 네.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먹밥 먹고. 어제 이 히라노 선수 일본의 히라노 선수에게 극적으로 4대3 이기고 올라갔죠. 근데 예.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세계 탁구계의 흐름은 고생해서 4강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중국을 만나는 겁니다. 중국의 벽을 넘지 못해서 결국은 4강전에서 만나면 동메달, 결승전에서 만나면 은메달 이런 얘기를 그냥 평소에 하거든요. 하는데 중국의 벽이 실제 높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 첸멍 선수는 도쿄올림픽에서 개인전 단체전 2관왕이 올랐고요. 근데 도쿄올림픽에서 우승 2관왕 오르고 난 뒤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선수거든요.
근데 신유빈 선수는 한창 지금 성장해 나가는 선수고요. 때문에 성장해 나가는 선수와 내려오는 선수. 그러나 이 베테랑과 어떤 패기 이런 거에 대결로 좀 봐야지 되는데 게임 스코어 지금 0대2로 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3대0 됐대요. 근데 아니 괜찮아요. 네. 어제도 일본 선수한테 3대0으로 앞서니까 신유빈 선수도 오늘도 땀이 너무 나가지고 옷 좀 갈아입고 결국 한 10분 있다 나오면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영리하게 흐름을 좀 어떻게 이제 끊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한번 시도해볼 만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처럼 어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이랑 바나나 먹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뭐 그래도 되고요. 예. 자, 그럼 제가 또 하나 퀴즈 낼까요? 그만 내세요. 근데 신유빈 선수는 계속 먹잖아요. 예. 그리고 먹는 거 주먹밥도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 운동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이나 경기할 때 신유빈 선수들은 계속 먹을까요? 아니 신유빈 선수는 먹던데 어떤 선수는 토하더라고요. 근데 안 먹는 선수가 더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음식이 이 속에 있으면 불편하다고 안 먹는 선수가 더 많은데 예외적으로 골프는 한 번 하면 4시간에서 4시간 반이잖아요. 긴 시간 동안에 체력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니까 골프 먹고 탁구처럼 이런 종목에서 신유빈 선수가 끊임없이 음식 섭취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그냥 이제 루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탁구 어떤 선수는 경기하기 전에 그 단맛에 그 레몬맛 나는 사탕 같은 걸 먹어줘야지 나는 된다라고 이런 선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유빈 선수는 이미 이 루틴이라는 게 자신의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돼서 최상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정형화된 이런 행동이잖아요. 이미 이제 이 먹는 거를 이제 루틴이 돼버린 거죠. 먹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거기서부터 이제 불안해지고 자기 플레이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효영 아나운서는 축구하기 전에 뭐 먹어요? 저는 아르기닌 정도만 먹고 합니다. 아르기닌요? 네. 약물 검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뭐 그 랜덤으로 해서 도핑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찌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행히도. 한번 물어볼까요 신유 교수님한테? 네. 방송하기 전에 뭐 드세요? 저는 안 먹어요. 술 안 드시죠? 예. 예. 큰일 나죠. 저 제보하겠습니다. 저기서 빵 드시는 거 제가 그거 먹으려고 오늘 한 먹었네. 14번 봤습니다. 14번밖에 안 봤군요. 네. 근데 그 토한다는 얘기 하니까 아니 그 뭐 토한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그 세느강 그것 때문에. 제가 2번 봤습니다.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배드민턴 혼합복식 경기에서 김원호 선수가 경기 중에 토하는 거. 그래도 매너 있게 이제 봉투 달라고 해서 토했고 센강에서 철인 3전 경기 열렸거든요. 철인 3전 경기 끝나고 난 뒤에 도착해서 토하는 선수가 여럿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수영 끝나고요. 수영 끝나고 그 센강에서 철인 3전 경기하고 오픈워터 스위밍이라고 원래는 바다나 이 강가에서 하는 이 수영 경기를 센강에서 하겠다. 저도 처음에 와 좋다, 너무 좋다, 이건 낭만적이고 그쵸. 역시 파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수질 오염 개선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에서 무려 2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 파리시의 그 센강의 수질 오염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개막전서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유럽 전체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독일에도요. 그러니까 파리 시장하고 프랑스의 체육부 장관이 그 올림픽 치를 수 있다. 내가 뛰어들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열리니까 이 수질 문제 때문에 이 선수들이 생각해서 훈련하는 거랑 경기를 다 연기시켰다가 어제 열었는데 와 중계방송에서 선수들이 생각 도착지점에 도착하자마자 막 구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장면이 난 거 보면서 도대체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 측정을 했을 테니까 수질오염이 경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이 조직위원회 올림픽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복잡 다단한 이해관계가 섞여 있죠. 파리시가 왜 이 센강에서의 그 수영 경기를 추진했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 나중에 그 선수들이 뭐 이 대장균 때문에 뭐 앓고 이렇게 되면 제가 그 어떤 선수가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가 이게 화장실 갔다 와도 일부러 손을 안 씻고 자꾸 대장균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한다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2003년 경기가 세상에서 이 경기를 앞두고서 특수훈련인데요. 진짜 아니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정말 처절하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아유. 근데 어떻게 요번에 대회 운영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엉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서부터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분 상하고 들어갔어요. 우리 국호도 제대로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렇죠. 저는 넓게 생각해서 뭐 파리올림픽 저지위원회가 무슨 집단지성을 발휘했는데도 대한민국 국호를 몰라서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 담당 직원의 아주 태만한 단순 실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IOC 이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사과 성명을 진짜 보니까 정성 있게 정성 들여서 썼어요. 이거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 와중에 직원이 또 실수를 했죠. 오상욱 선수의 그 539라고 그랬죠. 예, 539라고 쓰고 그랬는데 또 이 올림픽 오륜기를 거꾸로 매달고 이런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뭐 초반에는 이 우리 언론의 관심사도 이 프랑스이고 파리니까 뭐 명품으로 뭘 만들었네, 명품 이 메달 박스도 명품이네, 막 이런 거에 집중했다가 다 드러났죠. 아무래도 뭐 프랑스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알고 보니까 행사 진행하는 거 엉망이다. 저는 뭐 이 기준 이하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조직위원회 인적 구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슬슬 올림픽이 장사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예산을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근데 뭐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실수 펑펑 나는 거하고 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말한 조직위원회 인적 구성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조직위원회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는 건 있거든요. 뭐냐면 낙하산들이 많아요. 근데 낙하산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공수부대는 사방에 있어요 보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올림픽이 재미를 못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계방송 시청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며요? 예. 그리고 과거처럼 올림픽에 목매놓고 보는 이 시청자들은 뭐 저 같은 뭐 50대 이상 이런 분들의 기억밖에 없고 지금도 MZ들은 오늘 프로야구 좋아하면 자꾸 프로야구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브레이킹 댄스가 들어갔죠. 그리고 클라이밍, 그리고 3대3 농구, 그리고 저기 남태평양에서 타이티에서 서핑 경기 하잖아요. 이 전에 어떤 종목이었나요? 왜 이런 거 자꾸 집어넣느냐? IOC의 그 서바이벌 전략이에요. 생존 전략. 그러니까 좀 더 재밌고 좀 더 관심 있어 하는 거를 자꾸 올림픽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게 생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좀 흥미로운 거. 그렇죠. 근데 그 뭐 OTT나 사실 이런 데서 이 중계해 주면 좀 많이 볼 거라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중계해 주면 보는 게 아니라 같은데. 안 보니까 중계를 안 하는 거겠죠? 그게 그렇게 되는. 아니 젊은 사람들이 텔레비가 없는 사람 많거든요. 아니 저는 뭐 당연히 그 예를 들면 뭐 지금 신희 교수님도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네. OTT 저 여기서 나갈게요. 젊은 사람들이 보내 한 번에 보도록 유인을 하잖아요. 보도록 유인을 하기 위해서 짤도 만들고 뭐 쇼츠도 만들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IOC 차원에서 각국 소집해서 미디어 분과에다가 이런 유행의 뭐뭐뭐들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플랫폼에 다 태워라. 그리고 이번에 뭐 재밌는 경기, 재밌는 장면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하자. 이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 젊은 사람들이 보내 안 보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아니 전 이우영 아나운서가 보는지 진짜 궁금해요. 저도 봅니다. 봐요? 네. 짤로? 아니요, 짤로도 보고요. 물론 때때로 이러다가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내한했다는 거 보면 그걸 먼저 보긴 합니다. 사실 당연하죠. 솔직히. 그렇죠. 네. 그리고 올림픽 경기도 전부 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는 경기를 다 보려고 하지 않죠. 관심 가는 것만 선택해서 보죠. 근데 예전에 우리는 같이 막 눈물 흘리고 그랬잖아요. 가슴 그냥 뿌듯해지고. 이게 50대 이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릴 때는 못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은 뭐 할 게 많으니까. 그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뭐 꼭 스포츠를 통해서만 우리가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한류라든지 K컬처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특이하다라고 이렇게 본 게 한 그 이탈리아의 체조 선수 여자 선수거든요. 등에다가 문신을 했대요. 문신했는데 그 문신이 한글이래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사랑 이렇게 한글로 썼대요. 근데 그게 어디서 연유한 거냐 하면 BTS의 노래 제목 Love Yourself 네. 이거를 한글로 해가지고 여기다 썼는데 와, 그 이탈리아 국가대표 체조 선수가 등에다가 이거 한국 보고 놀랐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오상욱이나 김혜지 엄청 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특징적인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우리 이 신유 교수나 저 정도의 나이 되는 사람들은 다 외국 선수 이 보면서 야 멋있다 그렇죠. 사진 예. 보면서 야 쟤들은 운동도 잘하는데 뭐 그렇죠. 저렇게 예, 예. 멋있어. 이렇게 예. 굉장히 로망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 선수들 중에 이 스타일리시한 스타가 나타나가지고 운동 경기력 외적으로 외모나 이 패션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해외에서 더 많이 조회수를 기록하는 선수들이 나온다. 야, 우리 수준이 이렇게까지 올라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그 김혜지 선수를 그렇죠. 액션 영화 네. 출연시키라고. 진짜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우리 선수도 오상욱 선수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오상욱 선수 멋있죠. 근데 저는 오상욱 선수 때문에 이 얘기를 방송마다 다 하고 다녀야 돼요. 하도 그 질문을 많이 받아서. 오상욱 선수 결혼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저 밖에서 막 실망하는 눈초리가 네. 그냥. 그래서 그 유주의 인간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모르는요. 유주의 인간? 왜 저렇게 잘생겨놓고 우주의 인간? 아니요. 왜 저렇게 잘생겨놓고 유부남이냐. 그래서 죄인이다. 유주의 인간. 유주의 네. 인간이다. 마음만 흔들어 놓고 그런 뜻이군요. 네. 오상욱 선수 결혼 안 했다고 우리 박재 PD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펜싱 선수 출신 오상우 선수가 아니라 다른 선수 부인이에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현상이에요. 믿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도 그렇죠. 믿지 못할 정도로 뭐 이 정도입니다. 야, 근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뭐 우리나라 멋있는 선수들 많은데, 근데 이 여자 권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임지혜 선수, 예. 임지혜 선수도 이 8강전에서 4강 올라가가지고 이제 동메달을 확보했잖아요. 이제 이 복싱은 동메달 결정전이 없기 때문에 이 4강 진출만으로도 동메달을 확보한 건데. 아 그래요? 예. 복싱은 경기가 많으면 선수들 부상 위험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8강전 승리하고 난 뒤에 그 짧은 인터뷰 속에서 좀 많은 걸 좀 느껴졌습니다. 난 자신이 없었다. 나는 여기에서 그 아시안 게임도 2번 나가고 도쿄올림픽에도 출전했는데 메달도 다 못 따고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봤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그 어떤 그 좌절을 뛰어넘은 임지혜 선수의 어떤 그 노력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임지혜 선수가 한국 여자 복싱의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죠. 왜냐하면 여자 복싱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도쿄올림픽에 출전해서 그런데 도쿄올림픽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16강전 이기면서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최초의 올림픽 첫 승을 기록한 선수. 8강전에서 또 이기고 4강에 올라가면서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최초의 메달을 따낸 선수로 한국 여자 복싱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죠. 아니 그 뭐 잘하면 남북 대결 또 뭐 결승에서 두 선수가 올라가면 근데 확실히 오래되신 분들이네. 그 오래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올림픽 때마다 저 늙었어요. 그래요. 올림픽 때마다 남북 대결 이런 거에 그렇죠. 뭐만 하면 남북 대결 이런 거에 관심. 근데 우리 오한원 손님은 남북 대결 이거 크게 생각 안 하죠. 네, 뭐 그냥 북한도 그냥 우리랑 같은 그잖아. 두 분이서 계속 하시고 네. 전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참 그 저 수영 있잖아요. 수영 예. 그 파리 무슨 그 수영장 있잖아요. 그게 수심이 국제 규격에는 맞지만 일반적인 국제 경기하는 것보다 수심이 낮아가지고 이게 막 파도가 막 친대요. 이 수심이 낮으면 그게 기록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기록이 좀 저조하죠. 저조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기록이 좀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로 수심이 낮으면은 물살이 많이 그 옆에 펜스에 맞고 반동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 기록에 영향을 주고 또 부력이 좀 줄어들겠죠. 이 부력이 줄어드니까 뜨는 힘이 약하니까 선수들로서는 스피드를 내는데 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기록이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수영이 기대한 만큼 해주지는 못했어요. 황선우 선수도 자기 기록도 내지 못하고 부진했고요. 네. 수영이 좀 저조한 것은 부진한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박태환 선수가 엄청난 선수였어요.
엄청났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수죠. 그래서 진짜 이제 엄청난 거예요. 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수인데 그래도 이 스포츠는 정확하게 보면 이 경제개발 정도하고 비슷하게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개발일 때 장비 많이 들어가고 비싼 뭐 하는 운동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나 저는 맨날 뭐 그냥 공 하나 가지고 골목에서 축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권투, 격투기 이런 거. 공만 있으면은 되는 게 축구잖아요. 네, 그래서 축구하고 격투기 맨주먹 맨손으로 하는 거 이런 게 있다가 조금 이제 경제 개발이 되면 건강과 관련된 생활체육, 그래서 수영, 배드민턴 뭐 이런 걸 하거든요. 더 발전되면은 이 건강을 떠나서 더 극도의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니까 항공 스포츠, 모터 스포츠 이런 걸로 가는데 이 박태환 선수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박태환 은퇴하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런 선수 다시는 없다. 이제 올림픽에서 수영 볼 일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한 이 저변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동안에 생활체육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엄마 아빠 따라가서 아버지가 뭐 수영 좋아해 수영장 갔다가 재능을 발견해서 이런 스토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만큼 인프라가 확충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런 선수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황금 세대. 신유빈 선수가 졌대요. 네? 4대 0으로.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네. 동메달 결정전으로 네. 동메달 결정전 하는 거죠, 이제. 예. 자, 그 하나 정정을 해드리면 제가 앞서서 그 유주의 인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선수 김준호 선수입니다. 펜싱의 김준호 선수. 은퇴한 김준호 네, 선수. 오상욱 선수는 미혼. 미혼이에요? 네. 제가 오보를 날려요. 우리 탁질 PD가 그러니까 관심이 많았던 거죠. 아, 이제 사심이 가득한. 원래 그래가지고 원래 팬들의 이거 정보력을 딱 이길 했을 수 때 없습니다. 그럼요. 근데 그러면 신유빈 선수, 야, 근데 우리가 탁구를 옛날에 참 잘했던 것 같은데 이혜리사 선수에다가 현정아 선수에다가. 잘했죠. 근데 요새는 조금 힘든 모양이에요. 힘들죠. 그 당시보다는 이제 힘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탁구가 좀 탈출구로 삼은 게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들, 탁구뿐만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귀화한 이 전지희 선수 등등을 영입해서 좀 이 대책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탁구도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 유유상 아나운서는 잘 모를 텐데 동네마다 거의 탁구장이 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끝나면은 뭐 당구장 가듯이 탁구장 가서 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탁구 많이 쳤어요. 네,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군부대별로만 있습니다. 군부대별로 있어요. 네. 군부대별로 그래 탁구대가 꼭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죠. 탁구 맞아요. 그 옛날엔 탁구들 많이 쳤는데 요새는 진짜 탁구장이 있기는 있는데 옛날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에 그 신유빈 선수의 4강 진출로 단식에서 20년 만에 메달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마지막 금메달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 우리 교수님한테. 퀴즈. 큰일이다 이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마지막 금메달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IOC 위원이었어요. IOC 위원. 저 유승민 선수.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하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금 탁구협회장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탁구협회장이고요. 네. IOC 위원 임기가 이번 파리올림픽 폐막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선수위원 4명을 새로 뽑거든요. 이 선수위원에 새로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기가 사라지면 평생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임기 만료 정확하게 임기가 만료돼서 물러나고요. 임기 만료된 임원을 충원하고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4명의 IOC 위원 선수위원을 선수들이 직접 뽑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전한 우리나라 선수가 골프의 박인비 선수.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막 그럴 거예요. 진짜 옛날에는요 금메달 못 따면 막 울고 그랬는데 요새는 메달 따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는 사람도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것도 세상이 좀 변한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이우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숙소에 베스트 슬립 매트리스가 함께합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숙면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골프용품 살 땐 딜파!
골프용품은 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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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터져 팡팡 딜빵 딜빵 골프용품은 딜빵.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딘.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더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더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더 리틀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그냥 기저귀는 찝찝하고 민망해요. 부탁해요. 하이제라. 어라? 알람도 되네? 안심 케어. 하이제라. 실시간으로 배뇨 배변 인식이 되는 성인용 스마트 기저귀 하이제라. 안심 케어. 부탁해요. 하이제라.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킹콩 입맛 도는 킹콩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어휴, 고박받다가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6시에는 정말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목소리로 쫙 사라지게 만드는 우리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3부에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솔비입니다. 더위 피해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즐거운 여행길 되시라고 휴가철 안전운전 수칙 알려드릴게요.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다 보니 교통사고 발생률도 평상시보다 6% 이상 증가하는데요. 출발 전 차량 상태 체크 중요합니다. 타이어 손상은 없는지, 공기압은 적정한지 살피고요. 차 안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필수인 거 아시죠? 장거리 운전에 필요하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갓길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기본을 지키는 운전이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경주가 38.9도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퇴근길을 앞둔 지금도 이 서울이 31.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밤 사이에 열기가 식지 못하고 초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도 극심한 폭염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7도,
30도, 낮 기온이 34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오늘 밤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퇴근길 전체적으로 교통량도 많은데 사고까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데 반포대교 목간 지점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현재 청담대교에서 사고 지점을 지나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요.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1시간 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같은 방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도 대략 1시간 정도 예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북천안 부근 1차로 승용차 추돌 사고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오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석 188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수행이 정지됐습니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 정부 들어 4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 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액수가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25일 2,134억 원에서 6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로 금감원은 6월과 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이 3배 넘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600억 원 규모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긴급경영 안전자금 신청 등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제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일반 물품 배송 정보를 피지사로 전달한 만큼 피해 소비자의 환불 처리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일단 회생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회생 신문 절차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 이른바 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RS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ARS가 진행됨에 따라 법원은 일단 다음 달 9일까지 회생 개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또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회생 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 대응팀을 만들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담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의 무역과 안보 정책 변화가 유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사실상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EU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담팀은 EU 집행위 사무총장실 주도로 무역과 경쟁, 외교 사안 등을 다루는 소수의 관련 부서 직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기 수원시 서둔동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6명 가운데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좌회전하던 버스를 맞은편에서 오던 또 다른 버스가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대전시 계산동 길가에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차 한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수일째 발효 중입니다. 퇴근길에도 체감 35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열흘 넘게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밤에도 마치 한낮처럼 더웠는데요. 야간 폭염은 더 극심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 대전과 춘천 34도, 강릉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습도와 온도를 낮춰 몸의 열기를 식혀주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오늘 밤사이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내일은 충청 이남에, 모레는 강원 영서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7도, 습도는 73%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CAD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CAD.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CAD.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광명동굴에 공룡이 나타났어요. 1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들이 광명동굴에 나타났어요. 새로운 기술과 특수 효과로 만든 살아 움직이는 공룡들의 세상.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 다이노 포레스트.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룡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 광명동굴 라스코 전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생대 공룡의 숲 탐험을 통해 과학 지식뿐 아니라 생명의 탄생까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규입니다. 배리어프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도 누구나 배리어프리를 실천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한국장애인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방향도 목표도 오직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앞으로의 2년 도민들께 희망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힘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엄마, SNS에 올린 영상을 친구들이 보고 자꾸 놀려요. 그럼 지우면 되지. 어릴 때 만든 계정이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지울 수가 없어요. 어머, 그럼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개 서비스가 해결할게요.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하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해 게시물 삭제를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예요. 지금 개인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딘.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푸짐해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가는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이번 주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금요일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승부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또 엄청 덥다라고 벌써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좀 기분을 나름대로 상쾌하게 가지시지 않으시면
그나마 이 날씨 버티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더라도 그래도 기분은 좋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음악처럼요. 자, 이번 주 승부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폭염을 이기는 금요일의 남자 배정호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속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남자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아, 요새 뭐 하수도가 막힌 집이 아, 많은 그럼요. 모양이죠. 예. 폭염도 뚫는다, 폭우도 나오고. 와, 근데 아유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근데 그 기네스북 같은 데는 정치 이런 거 안 다루나요? 기네스북 저 자체가 탄핵 이거는 한 이 두 달 만에 막 이 탄핵 이거 기네스북이 오를 만할 것 같은데. 우리 이재명 대표 적극 지지자 개딸 분들이 좀 그런 부분 좀 기네스북 등재를 한번 신청 한번 해보시죠. 아니, 뭐 충분히 뭐- 오를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근데- 오르면은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 과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탄핵은 지금 보면은 기네스북에 충분히 오를 만한 그런 기록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가 볼 때는 기네스북에 충분히 오를 아니에요. 것 같아요. 그게 전혀 그렇지 왜냐면 않아요. 그 역사를 모르시는 거예요, 루스벨트 그거는. 대통령이 그럼요, 예. 그게 그분이 4년 동안 600 예, 몇 수백 회를 건 했을 했어요. 거예요. 수백 건. 예, 예.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단시간 내에 대한민국도 이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재임 기간 중에 45회인가 아마 그랬기 했죠. 때문에 앞으로 가려면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이 탄핵은 1987년 이후에 역대 대통령이 했던 그 탄핵 건수하고 지금 거의 맞먹는 건 알죠? 뭐 너무 세월이 우리가 그렇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론하죠.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올림픽이 그나마 있어서 이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네네. 우리한테 이렇게 참 그 정말 신선함과 맞아요. 기쁨과 막 이런 거를 딱 전해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정말 전 2부에 스포츠 얘기할 때는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이 다시 이제 정책으로 돌아가니까 막 기분도 처지고 좀 그런데 뭐 그래도 해야죠.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승자. 두두두두두두두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연장 대표로 한번 네. 한동훈 대표를 승자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 이유요. 승자 실질적인 여당의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금주에 완성했다.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의 수장은 왜 수장이겠습니까? 두 가지. 한마디로 자금줄과 인사권 이 두 개로 그렇죠. 이게 조직을 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당대표 대선 7.23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다음에 당의 살림을 한마디로 자금을 총책을 하는 사무총장은 박정아 그 전 비서실장으로 지금 사무총장을 꾸렸고. 예, 박정아 의원은 비서실장이고 비서실장으로 했고, 그리고 또 지금 당 사무총장도 선임을 함으로써 그렇죠. 자금과 관련된 살림과 관련된 리더십은 딱 꾸렸는데 인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무총장은 서범수 약간 이름을 좀 서범수 사무총장을 했고 정책위 의장 이 직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당대표 선출 후 일주일 만에 독대를 하면서 인사권에 관해서도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했는 그 뉘앙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독대를 기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정책의 의장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세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최고회의에서 실질적인 어떤 5명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든 인사든 또 당 최고위원회에서의 어떤 실질적 리더십을 이번 주로서 완비했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에 이번 주에 정치적 어떤 승자는 한동훈 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팩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고 정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독대를 했는데 90분간이나 끝나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점식 전 정책위장을 유임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전혀 얘기 안 되는 거죠. 전원이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 대부분 보도까지 다 됐는데 이거를 부정하는 게 제가 볼 때 더 안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정정식 전 정책위장이 바로 사퇴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인사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라고 강력하게 나오니까 이제 결국은 물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지금 5대 4로 최고위원회 우세를 점한 거는 맞으나 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 장악력을 지금 확보한 거는 맞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의 충돌은 언제든지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봐요. 앞으로 부딪힐 때는 많겠지만 어쨌든 최소한도 그래도 이제 이 정책 근데 사실 그 정책위의장이 원래 이렇게 주목받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완전히 주목을 받게 됐어요. 이번에 왜 중요하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명이 친윤과 친한 그렇죠. 5대 4냐 4대 5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에는 정정식 전 의장이 있으면 5대 4로 친윤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지금 5대 4에서 4대 5로 친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우세를 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목을 받는 거지. 당을 이제 한동훈 그렇죠. 대표가 접수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한 승자죠. 부분. 아니 승자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승자 오케이. 그 승자는 누구세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승자. 제가 생각하는 승자는 이제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하 왜요?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가 초반에는 좀 레이스가 부진했어요. 아시겠지만 제주부터 인천 그래가지고 강원도 TK 지역 갔는데 거기까지는 4위였거든요. 근데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에서부터 계속 1위 차지하고 그다음에 또 충청도 지역에서 1위 차지하면서 지금 2%포인트 내로 지금 좁혀졌거든요. 1위 정봉주하고. 근데 이번 주말에 이제 호남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권리당원 비중이 한 30% 가지고 있고 또 호남이라는 상징적인 기반 또 호남 같은 경우 선택하면 민주당이 흐름을 잡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역전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역전의 주인공은 김민석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서 승자로 꼽았습니다. 은메달인데 금메달이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이제 그 페이스를 앞으로 따라가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정봉주 후보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어대명을 넘어서 확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에서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본인의 차에 타서 유튜브에서 김민석 후보하고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정말 명심을 정말 찍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2등을 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이다. 저는 약간의 그 형용 모순인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다음 주에는 뭐 물론 김민석 후보가 1등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이번 주에 승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이미 승자다.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세요. 여론조사는 잘 아시죠? 추세가 중요하다는 것. 제가 볼 때는 추세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최근 5개 지역에서 연속 1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정봉주 전 의원을 조금 껄끄럽게 생각하나요? 정봉주 전 의원을 껄끄럽게 생각한 게 아니고 김민석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러닝메이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의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대책본부에 총괄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게 집권 플랜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집권 플랜의 본부장이 되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된다면 수석 최고위원 되기를 바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봉주 전 의원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설화가 있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공천 됐다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상징이 좀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좀 안정감이 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금 명심 얘기했는데 좀 명심을 실어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환점이 된 것 같고 또 플러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팬덤들은 그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라 해도 아까 말씀드린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자리인데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 되는 것은 좋으나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해도 되나요?
아니 뭐 저는 그 실제로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카니발 차에 타고 이재명 TV에 옆에 지나가면서 이거 김인석 최고 후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시비가 이니까 지금 최고위원 후보님들 한 분 한 분 모시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후보께서 본인의 차에 태워서 본인 유튜브에 각 후보들을 태워서 어떻냐라고 묻는 그 모습 제가 정보력이 딸려서 그렇습니까?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그 비판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 그 정도로 이렇게 신호를 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데 아직까지도 역전을 못했죠? 그 제가 부분도 볼 참 궁금한 때는 것 이제 같아요. 우리 그 변호사님은 좀 내로남불의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하면 잘못했고 국민의힘이 하면 잘했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러닝메이트를 했어요. 러닝메이트 하시죠. 장동혁, 박정훈, 진정호. 자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러닝메이트를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러닝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난 좀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최근 5개 지역을 1등을 났다니까요. 네.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가. 근데 이제 그게 뭐 하여간 어쨌든 이거 팩트라니까요. 네네. 예. 뭐 더 싸우시려면 그럼요. 더 싸우시고. 아니 싸울 게 자, 아니고. 그러면 자 이제 패자. 네. 야 패자. 저는 더불어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예. 국민의 공격수. 개인을 뭐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국민들은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 하는지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요? 관심 못 끌죠. 관심 못 끌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패자로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8월 달 파리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7.23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용기로 무슨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18 전당대회 제가 좀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8월 11일까지 올림픽이 되니까 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 흥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 그 중하순에 이 전당대회 시점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완전히 밀려갔고 최근에 더불어서 뭐 올림픽에서 우리 태극 전사들이 선전하다 보니까 정치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주메뉴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 선거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인데 하다 보니까 더더욱 관심이 멀어지고 뭐 좀 전에 뭐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가 1등이다 뭐 승자라고 얘기하지만 주 메뉴에 관심이 있지 거기에 반찬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에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원들 사이에서는 당원들조차도 이게 지금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켜서 이 포지티브 긍정적인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전당대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점 이 전체적인 지지율이 그다지 좋지 못한 그런 점에서는 최종적으로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주의 패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은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 흥행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책이나 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리고 흥행에 실패한 이후로는 이제 전대 투표율이 낮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일단 흥행은 좀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흥행이 감사합니다. 이제 떨어지는 거는 아니 뭐 팩트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확대명이 미리부터 정해져 버렸고 상대 도전자가 한 자릿수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보나마나 이게 결과가 뻔해요. 근데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후보가 몇 명이 됐잖아요. 뭐 거기도 의대한이 됐지만은 그래도 나머지 2, 3, 4위 후보가 뭐 연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또 뭐 한동훈 후보를 낙마시킬 엄청난 또 폭로가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투표율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떨어졌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전대 때는 47%인데 이번에 7%포인트가 떨어져가지고 40%.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8%포인트였는데 떨어져가지고 32%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최종 투표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지난번 전대보다 투표율이 떨어진 그 낙폭은 국민의힘이 더 큰 거예요.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은 조용한 그런 지금 상황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흥행이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추악한 폭로가 있었잖아요. 뭐 청탁이 있었다라든지 또는 문자가 있었다라든지 또는 뭐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든지 이거 다 지금 손잡고 감옥 가냐? 이런 지금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폭로전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전대 그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돌 이런 부분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 없어요. 그렇다면 종합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종합해서 평가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패자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되네요. 근데 왜 지지율이 아니죠. 자, 이제 또 지지율 말씀하시면 제가 숫자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숫자 얘기 하셔도 돼요. 제가 벌써 찾아놨어요. 한국갤럽 여론조사만 하시면 돼요. 예, 아유, 이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 놀란 가슴을 여기서 가라앉히고 4부에서 계속 얘기를 차라리 나눠보죠. 징계를 받아버리죠. 뭐.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4.19 민주혁명의 회장 오종섭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확립시킨 4.19 혁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 민주혁명과 자유, 민주, 정의 이 4.19 혁명의 3대 정신을 우리는 그리고 미래 세대는 기억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초속 4.19 혁명 국민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3회차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고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분야입니다. 특히 올해 2회차부터는 한식, 외국식 음식점업과 호텔, 콘도업뿐만 아니라 임업, 광업 분야도 외국 인력 신규 고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EPS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주연영, 가수 추입니다. 와, 진짜 많네요.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요즘 센스 있는 사람 정말 많지 않아요? 여름철 실내 온도는 26도로 시원한 옷으로 더 쾌적하게 안 쓰는 플러그 정리는 재빠르게 문 닫고 냉방하는 세심함 멋져. 이런 센스들이 모여 만드는 에너지 센스. 언제 어디서나 저 주연영 그리고 저 추와 함께해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민국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예, 3부에 이어서 4부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님,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지금 이 나이가 들으니까 누가 패자를 지금 이제 패자예요. 저기 이제 제가 하세요. 저는 패자 윤석열 대통령 꼽았습니다. 예.
자, 왜 꼽았냐고요?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집권 3년차 맞아가지고 부분 개각했지 않습니까? 5개 장관급 인사를 했는데 4월 총선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뭐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래서 뭐 국정 운영 기조로 이제 민심을 반영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인사한 거 보니까 정반대 민심에 역행하는 그런 인사한 것 같아요. 반성도 없고 쇄신도 없고 또 국민 통합도 없는 좀 이념 편향적인 인사 또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여론조사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적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극자에서 극우로 변신해 가지고 완전히 극우 보수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분을 인사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 김한수 이 부분이 보니까 기재부 출신이더라고요. 환경 분야에는 이제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또 발탁을 했고 또 8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했는데 용산 비서들을 대거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임기 후반에 이제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인데 문제는 국민들하고 역행하는 이런 인사를 했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임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요. 김어준 씨 여론조사 의사죠. 여론조사. 저는 조원 CNI도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꽃인데요. 이게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7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가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인 것 같고 일단 예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뭐 여론조사가 여론이란 건 뭐 흐름이 큰 게 이제 뭐 출렁출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그렇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치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 후보들이 서로 싸우고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쑥 올라갔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게 하는 것 같이 지나고 있는데 지지율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하면서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 그 어떤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먹고 사는 일하고 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1일 1탄핵, 1일 1 청문회, 1일 1 특검 정략적인 얘기만 주야장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표를 안 주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체코 원전 수출 24조 그리고 또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의외로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우리 태극 전사들이 파리 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여론이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긍정적 호감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올림픽위원회 자체에서도 대한체육회 자체에서도 이거 뭐 5개 정도 따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성적을 내면서 전체적인 어떤 경제적 흐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국민들의 어떤 그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젠다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떤 임명이라든가 아니면은 김문수 그 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 이런 부분들은 정책과 관련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이고 더불어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오히려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 탄핵 소추 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도망간다고 했죠. 이제 안 도망갑니다. 이젠 정면 승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탄핵의 역풍이 불 것이다.
저는 그거 미리 얘기해두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배정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조원 CNN은요.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08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전화 RDD를 이용한 ARS 방식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럼요.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좀 법률가인데 굉장히 좀 문학적인 소양이 충분한지 막 과장법이 좀 심해서. 제가 원래 국어 국문과 가려고 하다가 목사리즘이 어려워서 법학과를 갔었죠. 굉장히 좀 법조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부풀려가지고 1일 1특검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특검 지금 2개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최상병 특검하고 그리고 또 김건희사 특검 2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일 1특검이라니까 그건 너무 과장법이 좀 지나치고 또 1일 1탄핵도 그것도 사실 너무 좀 지나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볼 일주일에 때는 하나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팩트 입각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먹사니즘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뭐 반대할 사람 없네요. 이런 게 왜 나오냐면은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5만 원 지원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민생이 정말 힘든 건 알죠. 그리고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 건 알죠. IMF보다 더 힘들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20%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1번이 뭐냐면 자, 아니 긍정평가가 그렇잖아요. 20%밖에 안 나와요. 20%밖에가 아니고 20% 대겠죠. 20% 대를 얘기하는 밖에라고 얘기를 했기 20% 때문에. 대밖에. 그렇죠. 정확하게 좋아요. 말씀하셔야죠. 정확하게. 예. 자, 그 이유가 1번이 뭐냐면 민생 경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생 경제 너무나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치고 그리고 탄핵이 자충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탄핵이 자충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거부권이 자충수가 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25만 원 돈 주는 거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돈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거 직접 현금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한때 그 뭐 각 유력 언론 사설에도 나오는 것이 미국 일부 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1,000 정도 이렇게 그 기본소득 실험을 좀 일부 해봤죠. 주가 아니고요. 딱 한 군데입니다. 알래스카 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딱 했더니만 한 군데요. 4년인가 했었는데 그에 따른 평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알래스카 주는 지금도 주긴 줍니다. 근데 예. 거기는 뭐냐면 자원을 판 돈 가지고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뭔가 계속 부가가치가 그 펀드가 창출이 있어요. 되니까 펀드가. 그걸로 네, 되는데 지금처럼 사실상 추경해가지고 13조 내지 15조 되는 것을 퍼주는 데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알래스카 주는 인구가 적거든요. 그렇죠. 그걸 해도 해본 결과는 뭡니까?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그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은 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은 또 25만 원씩 한다고 하지만 25만 원의 도대체 근거가 뭔가 했더니만 지난번 코로나 때 4인 가족 100만 원 했으니까 나눠서 4인 가족에서 25만 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과학적 근거입니까? 두루뭉실한 것이고 실제로 지금 그 오늘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내면서 말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25만 원을 그것을 지역 화폐로 해가지고 발행하는데 그것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카드를 하고 했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매몰 비용 더불어서 그거를 카드깡 같이 해버린다고 하면은 사실상 화폐 승수 효과 한마디로 돈을 풀면은 그것을 소비가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소비가 진작되는 그런 효과도 지역 화폐를 통해 가지고는 오히려 없어진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데 14조 내지 17조 같이 풀어버리면은 그에 따르는 그 민생이 어려워지는 거 그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부분대 없이 어려우니까 그냥 돈 풀자? 그것은 내가 어려운데 돈 주자라는 걸로 해서 표 사자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문제 삼고 있어요. 하나는 재정 건정성 문제, 두 번째는 현금 살포 문제, 세 번째는 보편 지원 문제. 근데
첫 번째로 현금성입니다. 이제 현금 또, 아닙니다. 현금 살포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금성 살포로 또 최근에 바꾸는데 자, 그 전에는 뭐라고 했냐? 총선용 현금성 살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총선 끝났어요. 네네.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 살포가 아닙니다. 지역 화폐로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현금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네, 잠깐만요. 앵커님은 이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들어와요. 아니 현금성이니까 현금이잖아요. 두 번째로 그다음에 보편 지원이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차등 지원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재정 건전성만이 금과 옥조는 아니다. 국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 저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 지역 화폐성으로 저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풀어서 경제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전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문에 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뭐 지원을 많이 하냐 했는데 그때 미국, 일본은 더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 굉장히 어려우면 왜 못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근데 더 많이 지원을 했다는 게 금액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은 미국은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이 또 코로나입니까? 아까 그리고 알래스카 얘기를 했는데요. 알래스카하고 이거 전혀 다른 거 알죠? 알래스카는 근데 왜 그냥 전혀 다른 걸 갖다가 이거 붙여가지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그러면 기본소득이 아니잖아요. 이거 얘기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 살포가 아닌데 지역 화폐래. 화폐가 현금이고 화폐가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다르죠.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지역 상품권을 하는 게 왜 현금성이에요 이게? 지역 상품권을 하고 지역에서 다 상품권 싸는데 이게 무슨 현금성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그게 왜 현금성이라고? 아니 잠깐만요. 언론에서 이거는요. 표현을 앵커는 하냐면. 진행을 해야지. 아니, 2대1로 아니, 하면은 개념, 산만해져 진짜. 아니 개념적인데. 내가 우리 신 교수님 굉장히 존경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프로그램이 너저분해진다고요. 현금성이라고 얘기하는 앵커님은 이유는 그냥 앵커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상품권을 했을 때 그 기업이 그 얻은 쪽이 아니 현금성이라는 건 그건 개념 정의를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카드 깡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고 말 잘했어요. 상품권을 주면은 그거를 써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카드깡해서 그 사이에 5% 10% 있는 것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말씀 잘했어요. 세금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잘했어요. 아니 지금 이제는 제 차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카드깡 얘기하니까 아니 저도 짧게 얘기할게요. 카드깡 차례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자 현금성이면 카드깡 할 필요가 없죠. 지역 상품권이니까 카드깡 하는 거잖아요. 카드깡 하면은 그 돈으로 해가지고 카드깡해서 현금으로 내 손에 들어온 다음에 그거를 자기 있는 빚 갚고 뭐 하지 그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 그래서 화폐 승수 효과가 없다는 전문 용어를 제가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아까 얘기한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승부처를 또 해야 돼요. 네네. 승부처 말씀하세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살이즘 하는데 맨날 정치 얘기만 하지 말고 저는 승부처 파리 올림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 부분은 뭐 여야 할 거 없이 정말 국민들이를 단합하는 그게 바로 스포츠인 것이고 저도 이제 헌법 할 때의 헌법을 보는 눈 그게 어떻게 보면 동화 통합의 계기가 이런 축제, 스포츠 제전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고 지역적으로 세대적으로 나뉜 어떤 그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바로 이런 뭐 월드컵이라든가 아니면 올림픽인데 그 사이에 뭐 대선, 총선으로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뉘어 있지만 이번에 뭐 누가 뭐 전라도 선수가 금메달 땄다. 경상도 선수가 금메달 땄다. 그걸로 금메달을 나눕니까?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표에 있는 건아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노메달이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아름답게 뜨는 모습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통합되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승부처라고 하지만 외국 선수들과는 승부처지만 오히려 이 월드컵을 통해서 흩어진 대한민국이 올림픽이요? 예. 올림픽이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정말 시적절한 이벤트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올림픽에서 막 우리나라 이름도 다 바꾸게
바꿔서 부르고 남수당 같은 경우에 국가를 이게 또 딴 나라 그렇죠. 국가를 네. 틀어주지를 않나. 여기 그리고 뭐 좀 아까 우리가 2부에서 얘기했는데 그 세느강에서 구토하고 저하고 구토하고 이런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죠. 과연 선진국이 선진국인가? 오히려 저도 뭐 미국에서 유학도 해보고 살아도 보고 다른 데도 다녀봤지만 정말 대한민국 헬조선이 아니고 정말 선진국 살기 좋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런 프랑스 월드컵을 통해서도 저는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에서 얘기하는 헬조선 프레임 정말 살기 어렵다는 그 프레임 우리 스스로 깨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승부처. 승부처 저는 사람을 꼽았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 예, 뭐 탄핵 저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받아들인다는 오늘 거. 이제 탄핵 소추안 가결을 했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 전임자들하고 다르게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직무정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직무정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방통위원회는 이제 식물방통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1인 체제로 전락하게 되니까 이제 아무것도 의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뭐 EBS 이사 선임도 못 하고요. 그리고 또 뭐 MBC 연말에 또 재허가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도 못 하고 뭐 또 구글 인앱 결제 과징금 부과 이런 것도 못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놨거든요. 이사 선임. 이게 2인 체제에서 한 게 위법하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론이 또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가처분 신청하는 거죠. 가처분. 네네. 그래서 국정조사도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방통위원장 이진숙 체제에서 새롭게 이사를 이제 선임을 했는데 이게 12일 날 시작하니까 그 이전에 지금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또 뭐 카드 관련해 가지고 법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상 뭐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또 고발까지 하고 또 국정감사에서 계속 문제를 파헤쳐 가지고 지금 여론전으로 압박하겠다는 거에서 도대체 과연 앞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버텨낼 수 있을지 상당히 험난한 미래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면은 스토킹 방지법 위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업무를 방해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눈물겨운 내편 MBC 구하기가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민주당이 저럴 수도 있지 했는데 이게 거의 우리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번 탄핵하려고 하다가 이게 사퇴하고 두 번째 사퇴하고 세 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나홀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어떻게 보면 절멸 전략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도 국민의힘 의원 그 정도면 아예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을 만들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예 폐지해 버리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치 그 승부수가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십시오. 그 판결이 어떻게 날지 저는 뭐 보나 안 보나 거의 뭐 확실하다고 봅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오래 판결을 할 가능성이 오래 가지고 갈 가능성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은 3일 만에 각하해 버린다 하는데 그거는 뭐 조금 더 과장된 그 목소리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하루 일을 했어요. 이틀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봤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탄핵한다? 예. 24시간 동안 했는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결 정말 민주당에 대한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50초. 업무방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업무방해죠? 탄핵 소추안 가결한 게 업무방해입니까?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게 업무방해입니까? 국정조사하는 게 업무방해입니까? 아니면 뭐 국정감사하는 게 업무방해입니까? 그리고 법과 유형 의혹과 관련해서 형사고발하는 게 업무방해입니까? 다 헌법과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보장된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업무방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너무 안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란 겁니다. 직권이 있다 하더라도 남용한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제 발언하고 있잖아요. 업무방해하면
변호사님 법 전문가잖아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세요. 그래서 고발하거나. 검찰이 고소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시라고 하시라고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라고. 자, 여기서 이제 고소를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킹콩 입맛 도는 킹콩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장소 신상가된 무한 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예,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일 텐데요. 제가 오늘 토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념, 현금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해야겠게 제가 개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